이거 졸라 비싸네. 이런 버스 안 타요. 택시 타야지, 그러면. 아, 총 판매 금액 69,800원. 50명 있는 돈.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리는 승객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 미술관 중간 경유지인 거니? 중간에 멈추는 거는 미술관에서 멈추는 모양이지? 쇼핑몰에서도 멈추는 건가? 목적지는 공원이었나? 아니구나.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노선이 지금 출발은 공원에서 출발하는 거. 도착은 쇼핑몰 도착지가, 마지막 도착지가 쇼핑몰인가? 그런데 미술관도 있고, 미술관밖에 없구나, 중간에 경유지는.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상황이 처음에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건 800원. 미술관에서 쇼핑몰로 가는 사람들은 1,000원? 공원에서 쇼핑몰로 가는 사람은 1,400원? 근데 인원수가 문제네? 처음에 공원에서 탄 사람은 50명이었고, 쇼핑몰에 도착한 사람은 45명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인원수를 문자로 적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인원수도 문자로 적어야 될 것 같고, 돈도 문자로 적어야 될 것 같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탑승한 사람은 50명이 탑승했고, 50명이 탑승했고, 45명이 지금 하차했으니까, 인원수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5명이 준 거잖아. 그래서 그 인원수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술관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미술관에서 탑승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처음 50명은 공원에서 미술관으로 가는 사람이 X명이라고 한다면,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가는 사람은 50-X명이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가는 건가? 근데 결과적으로 45명이 되려면 미술관에서 새롭게 탑승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야? 미술관에서 새롭게 탑승하는 사람이 X-5명이 되면 되니? 그럼 이거 두 개 합산하게 되면은 45명?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금액만 설정하면 되겠네. 문자는 한 문자로만 잡았고요. 금액이 69,800원이라고 하는데 X명한테는 얼마씩 받아? 그 다음이 X-5명한테는 얼마씩 받으라고? 마지막은 1,400원이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고 나면 답은 뭘 답이라고 해야 되지?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 X-5명?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 X명? 이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 2개 지울까? 공 2개 지우고 2로 약분하자. 2로 약분했더니 300? 2로 약분했더니 4x. 2로 약분했더니 5 곱하기 어디? 340. 345구나. 그 다음이 2로 약분했더니 7 곱해야 되니까 350-7x? 그럼 9x에서 7x 뺐으니까 2x.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325? 325를 이항했더니 24. x는 지금 12명이네. 그래서 이거는 7명? 이건 12명? 문자를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문제는 891번으로 갔습니다. 연호도 잘 이루고 있는 거 맞죠? 네. 미나라고 하는 사람이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또 근력 운동을 하겠습니다. 돈 주고 운동해.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지. 그지? 그런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유산소 운동 시간이 18%, 근력 운동은 22%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운동 시간은 20% 늘렸습니다. 그때 운동 시간이 12시간이었을 때, 이번 달에 운동 시간이 12시간이었을 때,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운동 시간이라고 하는 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합쳐서 운동 전체 운동 시간 얘기하는 거지? 12시간인데 유산소 운동의 시간을 X라고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이 있고 이번 달과 지난달이 있구나. 알고 싶은 건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 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12-X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지? 이번 달이 12시간인 거지. 그게 20% 늘어나는 시간이야? 그러면은 지난달에 운동 시간은 몇 시간이야? 뭔가 이상한데? 이번 달은 12시간 운동했다며. 그럼 지난달은 몇 시간 운동한 거야? 연호도 몰라? 근데 10시간이네. 10시간에서 20% 늘어나가지고 12시간 된 거네.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유산소 시간이 지난달에 X시간이면은 근력운동 시간은 10-X시간이겠다. 근데 X라고 하는 세입값은 유산소는 18% 늘어났다며. 그럼 18% 늘어났으면 X한테 뭘 곱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0-X한테 뭘 곱하래? 이걸 곱하래? 이거 계산한 게 12시간이 나와야 되겠네. 그럴 수 있는 답은 이걸 답으로 쓰라고? 그러네. 네 말이 맞아요. 22시간, 22% 늘어난 거였구나. 이거 두 개 합산한 녀석의 값이 12시간이 되는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개 더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는 100분의 118. 두 번째 거는 100분의 122. 100분의 122의 10배 했습니다. 그럼 1차 방정식 푸는 거네? 100분의 4인가? 2항 해주면 25분의 1? 2항 했더니 11을 빼야 됩니다. X의 값은 5가 되나? X의 값 5였을 때 5를 대입하세요. 100분의 118한테 5 곱하라고? 그럼 20분의 118인가? 2로 약분했더니 10분의 59? 그러면 10분의 59면은 5시간. 54분? 5시간 54분이어서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으로 풀어야 될 거는 895번.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지금 하나가 40만큼 더 길다고 얘기하네. 가로의 길이가 40만큼 길다고 얘기했구나. 그리고 운동장에서 건우하고 채린이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출발 지점에서 건우의 분속이 30으로 걸어간 다음에 6분 뒤에 건우가 출발 지점에서 채린이가 분속 40으로 걸어가 두 사람이 출발한 지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고, 말이 어렵다. 건우하고 채린이가 움직인 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고 지금 가로의 길이의 값이 세로 길이보다 40만큼 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가로 길이가 필요합니다. 가로 길이의 값이 필요하니까 가로 길이를 x라고 할게. 그럼 세로 길이는 누구야?
그럼 전체 둘레 길이는 몇이야? 근데 문제는 x가 궁금한데 건우하고 채린이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출발 지점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볼까? 출발 지점에서 건우가 분속 30으로 걸어가? 분속 30으로 걸어간 지 6분이 지나면 몇 미터를 가는 거야? 건우는 180m? 건우가 180m를 갔어. 180m를 갔을 때 건우가 출발한 지점에서 똑같은 출발 지점에서 채린이가 분속 40으로 걸어가서 두 사람이 출발한 지점에서 만났다고? 아이씨, 운동방이 같은지 다른지는 설명했었어야지. 아이씨, 이렇게 문제를 그저씨 출지 않냐? 건우도 이렇게 간 건지, 채린이도 이렇게 간 건지, 건우는 이렇게 갔는데, 채린이 이렇게 간 건지, 이걸 모르잖아, 지금. 그지? 아이씨,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느 걸 선택하지? 설명을 했었어야지. 자, 설명이 안 돼 있네, 문제가. 그런데 못 읽은 거 아니야, 혹시? 건우하고 채니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출발점에서 건우가 분속 30으로 6분 동안 간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건우가 출발점에서 채니가 분속 40으로 걸어갈 겁니다. 두 사람이 출발한 지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출발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뭘 똑같다고 해야 되는 거야? 출발. 그러니까 건우하고 채니가 돈 운동장 한 바퀴 길이가 똑같다고 해야 되는 거구나. 건우도 4x-80만큼 움직이는 거고 채니도 4x-80만큼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을 누군지 몰라서 애매하네. 속도만 줬지 시간 안 줬잖아. 그러면은 전체 건우라는 아이 입장에서 건우가 출발점에 출발한 다음에 정확히 t분 뒤에 도착했다고 하려고. 그럼 건우라는 아이는 t분 뒤에 한 바퀴를 뺑 돌았다고 한다면 건우가 움직이는 거리는 몇이야? 그런데 채린이라는 아이는 t분 뒤에 얼만큼 움직이는 거지?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t분 후에는 건우는 t분 동안 움직였지만 채린이는 늦게 출발했잖아. 몇 분 동안 움직였어? 채린이는? 그러네. t라는 시간보다 6분만큼 모자란 시간 동안 움직였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값이 서로 똑같겠구나. 둘 다 똑같이 출발 지점에서 다시 출발 지점 도착했습니다. 이런 거 맞죠? 그럼 두 식을 갖다 놓게 되면은 10t의 값이 240인가? t의 값은 24? 그럼 t의 값이 24면 24 곱하기 30의 값이 720? 그럼 전체 둘레가 720이었다는 얘기네. 그때 x를 구하라는데 80을 이항해주면은 800? 그럼 x의 값은 200? 이게 답이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도표의 문제는 쪽수가 163쪽으로 갔습니다. 163쪽부터 거기가 몇 쪽까지 있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네. (163쪽에) 1022번 1022번이 4k, 4k 플러스 5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1차 함수의 식을 완벽하게 줬네. 2x-7이라고 하는 식을 줬고요. 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제곱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의 합이 빵인 점들의 좌표를 알고 싶습니다. 원래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누굴 지난다고? 이 직선이 4k, 4k 플러스 5를 지난다고? 그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네? 그래프에 있는 점은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럼 k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k값이 누구란 얘기야? 네, k값은 3입니다. k값이 3이었을 때 문제는 9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야? 위로?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9만큼 움직이면 식이 뭐가 되죠? 이거라고요? 9만 배 더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동했더니 그 이동한 그래프 위에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 합이 0인 점을 구하라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점은 더해서 0이 되는 점의 좌표 필요한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되셨어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x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x좌표라고? y좌표가 누굴까? 네,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게 답이네요.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네. 204쪽부터 204부터 205까지 204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1279번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선 4개를 그리고 나서 선 4개로 둘러싸인 넓이에 색칠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선 4개로 둘러싸인 거에 색칠이 되어 있는데 그 색칠한 넓이의 값이 18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이고 넓이의 값이 18입니다. 그럼 평행사변 넓이의 값을 우리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이 평행사변 넓이는 어떻게 구해? 아, 그러네. 밑변 곱하기 높이로만 구하면 돼? 근데 높이의 값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높이는 몇이래? 아닌 것 같은데? 네, 높이의 값은 6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밑변 길이의 값이 좀 몇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넓이의 값은 18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직선이 두 개 있다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다고? 그런데 첫 번째 직선이 이 직선은 누군지 알고 있다네. 이 직선은 x절편이 누구야? x절편의 값 y한테 빵 대비했던 x절편 값은 3입니다. 여기가 3칸이면 여기도 3칸인 건가?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6이 나와야 돼? 일단 a가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a는 누구야?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똑같았을 때 평행하지? 원래 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A의 값도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평행한 거니? 그때 직선에서 B의 값이 궁금한데 B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뭘 대입하면 B를 구할 수 있죠? 이 점이 6,0이니까 6,0을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두 개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1284번 1284번은 직선이 3개 있습니다. 세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 문제는 또 시험에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시험에 나오지만 고1 때도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의 값이 2분의 1인 선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선이네. 두 번째 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선인가? 그런데 이 두 개의 선은 알고 있는 선이야.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선은 누군지 모르지 않나? 세 번째 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모르는 거는 y절편값은 4인 거 알지만 기울기를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야지 삼각형이 세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첫 번째, 이렇게 생겨서 얘랑 평행하면은 세 선으로 둘러싸여지는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A가 누굴까? 네, 기존의 2분의 1인 선과 평행했을 땐 삼각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된 세 선이 있을 때도 삼각형이 생기지 않을 삼각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때 A의 값은 누군데? 기존의 두 선과 평행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든지 이러면 세 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 A 값을 구하려면 이 점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이 점 좌표를 구하려면 연립방식 풀어야 되는 거고 연립방식 풀었습니다. 두 식을 갖다 놨습니다. 2항 해주면 2분의 5x 2항하면 2분의 11인가? 갖다 놓고 2항 했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럼 교점의 좌표값이 누구라고요? 5분의 11을 대입해서 y값도 구할까? 그럼 마이너스 5분의 7인가? 된 거 맞나요? 마이너스 5분의 22 플러스 5분의 15 마이너스 5분의 7? 그 교점좌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A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이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 A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점의 좌표 대입하겠습니다. 점 대입했더니 Y한테 5분의 7 대입했고요. X한테는 5분의 11을 대입했습니다. 4를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27? 따라서 A의 값은 되신 거 맞나요? 그때 모든 A의 값들을 다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두 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 1, 세 개 모두 곱하면은 11분의 27이 모든 A의 값들의 곱이네요. 기존의 두 선과 평행하든지 기존의 두 선의 교점을 지났을 때 삼각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풀어야 할 거는 1286번으로 갔습니다. 1286번이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은 첫 번째 직선은 알고 있는 직선입니다. 그게 축과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편값들은 y절편값이 6인가? y절편은 6, x절편은 누구지? y한테 빵 대입했더니 x의 값은 8인가? 그래서 y절편의 값은 6, x절편의 값은 8인 직선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y는 ax라는 직선과 교점이 abc라고?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은 A, 이거랑 만나는 건 B, AX랑 만나는 교점은 C가 되는데 그때 삼각형 OAB라는 삼각형
밑에 있는 삼각형이네. 그 다음에 OBC라는 삼각, OAC? OAB, OAB는 전체 삼각형인가? OAC가 밑에 있는 삼각형이고, 그런데 그때 넓이 B가 3대 1이었으면 좋겠다며. 근데 두 삼각형은 밑변 길이가 8로 똑같은 거니? 밑변이 8로 똑같으니까 넓이 B가 3대 1이란 말은 높이의 값도 3대 1이라는 얘기인가? 그 말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길이의 값이 6이니까 여기 길이 값이 2가 돼야지만 높이가 6이었을 때 높이가 2로 바뀌면 넓이의 값도 3분의 1배 되겠네? 밑변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시점 좌표는 y좌표가 2가 되는 점이네. 여기다 y한테 2를 대입하면 x를 구할 수 있겠네? x의 값이 누구야? x의 값이 누구야? 그런데 3분의 16,2라는 점은 다시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 그럼 대입은 a가 나올 것 같은데?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누구라고요? 된 거 맞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너 그러면 책에 있는 거 다 끝낸 거 맞아? 뭘 끝냈어? 덜 끝낼 것도 있을 것도 너 안 풀었잖아. 당신은 그거 이어서 풀어주시고요. 연우는 지금 질문할 문제가 없죠? 네, 연우는 언제쯤 다 끝날 것 같아? 오늘 수업 시간 중에 끝날까?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수업 시간 언제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주세요. 몇 쪽에 있죠? 206쪽. 연우도 같이 볼까? 잘 안 풀려, 206쪽이? 자, 206쪽에 풀어야 될 거는 1290번. 1290번이 두 개의 직선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때 부등식에 해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에 해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 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식은 y가 없다? 그지? y가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2하고 5를 갖다 대입했을 때 2,5를 대입했을 때 여기다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겠네. 직선 위의 점이니까. 그럼 여기다 2,5를 대입하겠습니다. 2,5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되니? 여기도 2,5를 전하니까 2,5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것 같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AB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B만 대입하면 X의 값의 범위가 자꾸 나오는 거겠네? 그럼 여기서 A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대 2배? 두 번째 시간대 5배 할까? 첫 번째 시간대 2배 하는 중이고요. 두 번째 시간대 5배 하는 중이거든? 두 개씩을 더할까? 더했더니 마이너스 21 B의 값이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B의 값은 1인가요? 그럼 B의 값 1이라고 한다면 1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너한테 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X의 값은 뭐라고 답할 거죠?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고 할 건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일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지금 두 개가 일치한다고? 두 개 일치하면 뭐가 똑같아야 되지?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상수항끼리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똑같으면 두 직선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A의 값이 누구야? B의 값은 누구죠? 마이너스 3분의 1? A, B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가 없으려면 어떨 때 해가 없지? 처음 맞아요. K분의 A라는 녀석, A는 15인 거 알고 있습니다. Y 앞에 거는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했더니 플러스 6이네. 이렇게 됐을 때 해가 없는 것 같은데? 따라서 K값은 누구란 얘기죠? 네. K값은 30이 돼야지 2분의 1이 나오겠군요. 되신 거 맞나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짐 싸시고요.